시골지의 서울 구경. 시골지가 서울 구경하러 올라왔습니다. 서울길이라 허둥지둥하면서 짐차를 2번, 3번이나 갈아타고 간신히 서울까지 왔습니다. 직행차를 타면 빨리 온다는 말도 들었으나 짐차를 타야 먹을 것도 많고 사람의 눈에 들킬 염려도 적어서 짐차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한강철교를 건널 때에는 무서운 소리가 어찌나 크게 나던지 어지러워서 내려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서울까지 다 왔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기쁜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렸습니다. 남대문 정거장에 내려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망설거리고 섰노라니 여보, 여보! 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름은 몰라도 역시 자기와 같은 지임으로 할아버지나 만난 것 같이 기뻐서 처음 뵙습니다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시골서 처음 와봐서 그럽니다. 하고 애걸하듯이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당신이 시골에서 온 양반인 줄 짐작하였습니다. 서울 구경을 하러 올라왔었구려. 네, 죽기 전에 서울 구경이나 한번 하려고 그래 벼르고 벼러서 이제야 간신히 오기는 왔지만 와보니 하도 어마어마해서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분간도 못하겠습니다 그려. 우선 여관을 정해야겠는데 어느 여관이 좋은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첫째, 그놈의 고향이 없는 여관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관으로 갈 곳 없이 나하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려. 그럼 돈도 안 뜰 테고 고양이도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집이니까요. 둘레가 삥 돌아가면 새로 된 양옥집이니까요. 네? 양옥집이에요? 훌륭한 집에 계십니다 그려. 서울 왔다고 양옥집 구경도 할 겸 그럼 댁에 가서 패를 끼칠까요? 폐는 무슨 폐예요. 자, 나를 따라오세요. 시골지는 이제야 마음을 놓고 서울지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기 소리를 뿡뿡 지르면서 달리는 것은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이나 안진병이나 그렇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저기 잉잉 울면서 달아나는 집채만한 것은 전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이나 어린애나 아이 뵌 여자들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돈 5원만 내면 거의 10리나 되는 데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저거 타고 갔으면 좋으려마는 우리는 타면 곧 밟힐 테니까 못하지요. 아이고, 구경 삼아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불이 났습니까? 난리가 났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급히 뛰어갑니까? 불은 무슨 불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일의 걸음걸이가 그렇지요. 서울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시골서처럼 한가히 지내서야 살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지요. 저렇게 바쁘게 굴어도 돈벌이를 못하는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선 전차, 마차, 자동차, 자전거가 저렇게 총알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가히 굴러나가는 당장에 치여 줄 것 아닙니까? 하긴 그렇겠는걸요. 구경만 하기에도 눈이 핑핑 도는 것 같은걸요. 자, 저것이 남대문입니다. 아이고, 참 굉장히 큰걸요. 저 2층 마루에 올라가면 어찌나 넓은지 우리에게는 운동장 벌판만 하여 좋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텅 비어있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두리번 서울지를 따라 한참이나 갔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저기 새빨간 양옥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에요. 보니까 참말 새빨간 칠을 한 우뚝한 양옥집이 높다랗게 서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댁입니다 그려. 아주 새빨갛습니다 그려. 저 위에 노랗게 달린 것은 창문인가요? 네, 그것은 창문을
창문으로도 쓰고 드나드는 대문으로 쓰는 것입니다. 저렇게 높고 좁은 문으로 드나드니까 고양이가 올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긴 그렇겠는걸요. 자, 미끄러지지 않도록 빨리 기어 오르시시오. 내가 먼저 기어 올라 들어갈 테니 곧 따라오세요. 하고 서울지가 쪼르르 기어 올라가서 노란 쇠문이 덮인 구멍으로 쑥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골쥐도 곧 뒤따라 기어 올라가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넓지요? 무엇보다 마음 놓이는 것은 고양이 걱정이에요. 이 속에 이렇게 들어 앉아 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자, 좀 편히 쉬십시오. 서울쥐가 몹시도 친절하게 굴고 넉넉하게 대접하여 시골쥐는 도리어 미안할 만큼 고맙고 다행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중국 요리, 찌꺼기, 과자 부스러기 같은 음식을 많이 내려놓아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골쥐의 머리 위에 무언가 뚝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보니 우표 딱지 붙인 봉투였습니다. 시골쥐가 어찌나 몹시 놀랐는지 서울쥐는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놀라시고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편지가 자꾸 들어옵니다. 아무 염려 없어요. 이따가 잘 때 깔고 덮고 자라고 생기는 것이 납니다. 잠든 후에도 밤이 깊어갈수록 춥지 말라고 자꾸 그런 것이 생겨서 두둑하게 덮어줍니다. 하고 지금 떨어진 그 편지 봉투를 집어서 깔고 앉으라고 시골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비가 몹시 올 때 먹을 것이 없으면 풀칠을 한 봉투를 뜯어먹기도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신문지가 착착 접어먹는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편지는 꽤 큽니다 그려 하고 시골쥐가 서울쥐 보고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이건 편지가 아니라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기는 일을 뭐든지 속에 다 적혀놓는답니다. 무슨 소리가 났나? 좀 읽어볼까? 하고 그 신문을 펴서 들여다보더니 에이, 속상하군. 흑사병이 유행이니까 우리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고 아주 크게 냈는걸. 에구 그럼 큰일 났구려. 괜히 올라왔구려. 맞아 죽으면 어쩌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이 집 안에 있으면 겁날 것은 없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계십시오. 시골쥐는 간신히 마음을 놓고 편지를 깔고 신문지를 이불로 덮고 누워서 피곤한 참에 고단한 잠이 들었습니다. 시골 손님이 잠자는 동안에 나는 나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야겠다 하고 생각하며 서울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날이 점점 밝아올 때였습니다. 제그럭제그럭하고 머리맡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시골쥐는 신문지 이불 속에서 눈을 뜨여서 움찔하였습니다. 큰일 났지요. 벼랑간에 머리맡에 있는 누런 문이 바깥으로 열리고 커다란 사람의 손이 쏙 들어오더니 거기 있는 편지고 엽서고 신문지고 모두 다 휩쓸어서 큰 가방 속에 알아넣었습니다. 신문지 이불 밑에 웅크리고 있던 시골쥐도 거기에 휩쓸려서 가방 속으로 들어가고 가방 문까지 째깍하고 잠겨버렸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모르는 시골쥐는 어떻게 가방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겁도 나고 갑갑도 하여 입을 깔짝 가방 가죽을 물어뜯어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로 얼굴을 쑥 내밀고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가방은 누런 모자 쓰고 누런 양복 입은 사람의 어깨에 메어지고 그의 궁둥이에 매달려서 지금 어디로 자꾸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른 새벽인 것만은 서울 남대문 안은 복잡하였습니다. 전차가 잉잉 하면서 달아나고 인력거가 이 길 저 길로 곤돌박질을 쳐 다니고 자전거를 따르릉 달아다니고 마차는 끄는 말과 아무 일 없는 강아지가 급하게 뛰어가고 오고 하였습니다.
대체 서울이란 굉장히 크고 좁기도 하지만 굉장히 바쁘게 다니는 곳이다 하고 시골쥐가 생각하는 사이에 어느덧 자기를 메고 가는 누런 양복쟁이는 어느 커다란 이번이야말로 남대문 정거장 같이 큰 벽돌집 뒷문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가방에 넣어 온 편지들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이 커다란 통 속에 쏟아졌습니다. 이크, 쥐다 쥐야! 쥐가 우편 가방 속에서 나왔다! 하고 누런 양복쟁이가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데 하고 우르르 몰려와서 시골쥐를 잡으려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쥐는 다행히 잡히지 않고 간신간신히 도망하여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아, 서울은 무섭다. 무서운 곳이다. 서울쥐들은 친절하지만 양옥집도 무섭고 흑사병도 무섭다. 에잇, 가방 구멍으로 내다보고 서울 구경은 꽤 한 셈이니 이제는 어서 달아나야겠다. 달아나야겠다. 하고 그날로 곧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